개발할 때 가장 답답할 때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가 쉬울 때 찾아옵니다. 뭔가 일은 익숙해졌는데 실력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기업들에서 일하면 월급 밀릴 걱정도 없고 복지만 생각해도 뭔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개발에만 집중하게 해줄게 하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를 박차고 나가 심지어는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스타트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남아 승진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중 한 명은 벌써 조직장까지 단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스타트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일할까요? 간단히 팀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회사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수많은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때그때 회사의 전략에 따라 조직 개편을 통해 구성원이 바뀌곤 합니다. 프론트엔드 팀, 백엔드 전문팀 등 기능적으로 팀을 분리할 때도 있고 신규 프로젝트 구성 시 TF라고 해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팀이 생기기도 하죠.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고 나면 TF는 해체되고 서비스는 유지보수가 가능 팀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험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능적으로 전문팀이 있는 경우는 각자는 여러 팀의 코드를 유지보수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능력 있는 선배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니어 입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이라면 공부한 것을 빨리 점검하고 흡수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성을 올리기에 아주 좋죠. 하지만 이런 피드백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피드백은 사실 실제로 겪어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로 자유도가 높고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TF를 주로 받는 개발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은 분들이 주로 발탁되고 이때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바닥부터 만들 수 있으니 성취감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만큼 서비스를 만든 전체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스타트업이랑 비슷한 경험을 가져가면서 금전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이런 팀에서는 자신의 개발 속도와 실력 모두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더 공부하고 주말에도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중간에 번아웃도 오기 쉬워서 프로젝트에 자신의 생각이 반영이 잘 안되면 슬럼프가 오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은 실력으로 남고 보통은 프로젝트가 끝나도 약간의 여유가 주어지기도 하죠. 세 번째로 서비스 위주의 팀이 있습니다. 주로 기존에 만들어진 서비스를 유지보수하죠. 프론트와 백엔드 둘 다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백엔드 중심의 프론트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팀들은 트래픽이 적은 서비스들을 여러 개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도메인을 깊게 알기도 어렵고 결국 지루함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인력 이동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야근을 안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팀을 유지하곤 합니다. 대기업의 안정성이 주 목적인 분들이 이런 팀에서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실력이 정체될 수 있고 사용하던 것만 사용하게 되니 이직이나 팀 이동을 위해서는 결국 퇴근 후 공부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팀이 그런 것은 아니고 트래픽이 증가한 서비스의 경우라면 적절한 아키텍처를 직접 적용해 야근 없이도 두루두루 기술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팀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면 물론 위와 같은 장점들을 가질 수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세계가 잡혀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한다는 면에선 좋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속도에 있어서 답답함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뭔 버튼 하나 수정하는데 3일씩이나 걸리냐는 거죠. 한번 개발자의 하루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보통 일은 기획자와 스펙을 협의하고 일정을 산정하고 실제 개발하고 내부 확인용 서버를 배포한 이후에 구현 내용을 컨펌받고 코드 리뷰한 후에 QA 테스트, 실제 고객 배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뭔가 많죠? 개인 프로젝트 하면 뭔가 생각났을 때 1시간 안에 가능한 것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 일일 미팅, 조직 주간 미팅, 신규 미팅, 고객 문의, 모니터링, 알람 확인까지 생각하면 실제 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자기가 어떤 걸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자기 신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지 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바로 평범함과 위대함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는데 사실 지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저의 경우에는 주로 백엔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죠. 저를 그냥 수동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그 기술을 가진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도모했습니다. iOS 개발팀이나 리액트를 사용하는 프론트 팀도 그랬었고, 마케팅 팀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팀에 갔을 때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성장시켜 준 건 성취감이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